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베이비 부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980년대 베이비 부머가 살던 삶 이야기를 다뤘죠. 1980년대 후반은 베이비 부머 중 1955년에 태어난 첫 아이가 30대 초중반, 1960년에 태어난 아이라면 20대 중후반, 1965년대에 태어난 아이라면 20대 초중반이 됐을 나이대예요. 대충 연령대가 잡히죠. 1980년대 말까지 베이비 부머들은 두 가지 역사적 성취를 이뤘어요.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히 기여한 것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하면 된다와 까라면 까 문화였죠. 그럼 이제 이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해 볼 건데요. 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인생 처음으로 좀 부유해진 감을 느낀 베이비 부머들은 뭐에 관심 가질까요? 이들은 이제 가전제품 사고 차 사고 그러잖아요. 1980년대 중반부터 좀 부유해진 베이비 부머들은 재테크에 관심 갖게 돼요. 부동산 사고 주식 사는 거예요. 당시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부유해지는 만큼 주식 시장도 커지고 서울로 몰리는 만큼 부동산도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매년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강남과 강북 아파트 가격 격차가 늘기 시작해요. 점차 부동산 로켓에 시동이 걸리죠. 다만 당시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훨훨 난 건 아니었어요. 은행 금리가 높았기에 보통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받는 걸 선호했기 때문이죠. 안전하잖아요. 요즘 기준에서 보면 개꿀이죠. 응답하라 1988 보면 덕선이 아버지는 은행원인데 드라마에서는 15%가 저금리라고 하죠. 1980년대에는 보통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0% 정도였으니 충분히 가능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최고로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재테크 수단은 은행 저축이었죠. 뿐만 아니라 요즘도 개도국 은행 둘러보면 국내 예금 금리와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상황이 한번 크게 급변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그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가의 신뢰에 약간 금이 가죠. 흔히들 알고 있는 1997년 IMF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장금리 추이가 1997년 금융위기 전에는 10% 초반대였다가 금융위기 후에 10%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2004년에는 3%대까지 내려가고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서 5%까지 갔다가 2012년 이후로는 2%, 그 이후로는 1%대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수습하면서 잠깐 오르지만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죠. IMF 이후로는 은행에 돈 맡기는 게 재산 불리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어요. 쓸모있는 돈 굴리기 방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특히 2000년대에는 예금되어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지표누리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2000년 504포인트에서 2007년 1897포인트까지 폭발적 상승하죠. 물론 다음 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여파로 1124포인트까지 급락하지만 2009년에는 1682포인트 회복하고 쭉 올라가게 돼요. 참고로 지표 누리는 1년 기준이고 구글의 경우 실시간 기준이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코로나 때는 3000포인트 넘겼다가 2024년 12월 기준 2400포인트대죠. 이후 한국 사회 1년의 부동산 폭등과 주식 폭등 이후 베이비 부머 내에서 자산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벼락거지들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죠. 흥망성쇠, 망하기 전이 흥하고 쇠하기 전이 가장 성하죠. 남들 먹고 빠질 때 어떤 이유에서든 흥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불나방처럼 달려든 수많은 가요은이들이 나중에 쪽박차게 되죠. 주식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주식 불안증이죠. 한편 1997년 IMF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90년대까지 베이비 부머들은 신나게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었어요. 정보화, 세계화의 초입에 들어오고 소비시대 개막되었죠. 이전 영상에서처럼 차량 등록 대수 증가, $10,000 돌파, 널널한 취업 TO, 고속 승진, WTO, OECD 가입 등 풍요와 희망의 시대였어요.
10년 주기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배씩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죠. 국민들 다수에게 중산층 의식은 유행처럼 번져 있었어요. 1997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정부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아니라고 했죠. 몰랐다면 무능했던 거고, 알았는데도 감추다가 수습 못한 거면 그래도 무능한 거죠. 간접적으로나마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뭐 한 800원대 환율이 2,000원대까지 올랐으니 뭐 충격적이죠. 30대 재벌 중 17곳이 퇴출되고 26개 은행 중 16곳도 퇴출됐다고 해요. 1997년, 1998년 도산한 대기업들은 한보철광, 삼미그룹, 진로그룹, 삼립, 한신공영, 기아그룹, 쌈방울그룹, 혜태그룹,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그룹, 극동건설 등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도산했죠. 동시에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물론 부도 말고도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기도 했죠. 2003년까지 IMF 이후 5년간 실업급여 신청자가 167만 명인데 그중 30%가 30대, 21%가 40대, 17%가 50대라고 해요. 당시 화이트 칼라의 타격이 가장 컸다고 해요. 이때 베이비 부머가 23에서 42세 정도니까 집중 타격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통 외벌이 4인 가족이 표준 가정 모델이었다 보니 대략 러프하게 계산해서 가족 포함하면 600만 명이 넘게 고통을 같이 경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들하고 당시 취업길이 막혔던 X세대도 피해자로 집계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되죠. 이때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집집마다 아이들 돌반지를 국가에 기부하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가능했죠. 국가는 베이비 부머가 굶주리던 시절 굶주림을 없애야겠다는 약속을 지난 수십 년간 지켰어요. 아마도 당시 금모으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화를 통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국가의 경제적 약속에 대한 신뢰, 하면 된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한민족, 민족주의적 가치관도 한몫했겠네요. 아무튼 베이비 부머들은 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삶은 대체로 성장했어요. 근데 IMF 때 한번 크게 꺾인 거예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신뢰에 금이 갔다가 금모으기 하고 상황 수습되면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돼요. 하지만 빈약한 국가복지 시스템과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하는 등 외국인 대상 금융시장 개방되고 규제가 완화되죠. 또한 노동유연화, 곧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노동 증가로 중산층에서 서서히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70%대였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는 2.1배 차이가 나는 등 더 벌어지죠. 저때부터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를 휘감기 시작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60의 자살률은 2030보다 높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2017년 32만 명에서 2022년 43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167개국 중에 29위에 위치해 있어요. 사진에서처럼 대부분 색깔이 초록색이죠. 반면에 하위 순위로 갈수록 대부분 색깔이 이렇게 붉어져요. 이민 계획이 있다면 이 자료를 참고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안전 및 보안, 개인의 자유, 통치, 투자 환경, 기업 조건, 인프라 및 시장 접근성, 경제적 품질, 생활 조건, 건강, 교육 등에서 나름 괜찮은 랭킹이죠. 다만 사회적 자본이 낮게 나타나는데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물론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복불복이 좀 있어요. 거버넌스에서 32위인데 그 내부의 기관 신뢰도는 100위예요.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죠. 참고로 일본은 16위인데 우리나라처럼 다른 번영 지수는 높은데
사회적 자본에서 낮은 랭크에 위치해 있어요. 중국은 54위인데 개인의 자유는 거의 없는 편인데 사회적 자본 순위가 상대적으로 무척 높아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서 의문 드는 점은 자살률이에요. 보통 OECD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OECD에 가입된 국가 수는 38개예요. 근데 레가툰 번영 지수에서는 167개국 기준으로 다루죠. 우리나라 자살 랭킹을 보면 2013년에 157위였어요. 그리고 2023년에 158위예요. 희한한 수치죠. 국가는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번영했는데 국민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튼 1997년 IMF를 겪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반강제로 주입되면서 노동환경,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생겨요. 이후에 탄력받은 한국 경제는 2007년에 2만 달러 돌파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3만 달러 달성하는 성장을 보이죠. 다만 한국은행에서 통계 기준을 개편하면서 기존 기준에서는 누락되던 업종들의 소득이 반영되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이 앞당겨져서 2014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국가와 기업을 비롯한 일부는 더 강력해졌으나 많은 다수는 번영된 사회에서 심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네요.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통계청 기준 2022년 주택 소유자는 50대, 60대, 40대, 70대, 30대 순으로 40대에서 60대 후반을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여전히 다른 세대보다 부유함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세대, 특히 MZ 세대가 성장해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이까지 이미 도달해 있는 세대죠.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 세대가 겪을 변화를 압축해서 겪었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여러 번 열어제꼈죠. 물론 고생한 만큼 보상도 나름 갖고 있는 편이죠. 여러 사회적 변화에서 맨 앞에서 총알바지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요즘은 모든 세대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베이비 부머는 전 국민 30%에 이를 정도로 숫자가 많다 보니 정치적 힘도 갖고 있어요. 게다가 2024년 22대 국회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21대 국회의원 58% 정도는 1960년대 생이었죠. 50년대생 일부와 70년대생 일부까지 포함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국회를 먹어버린 것과 다름없어요. 강력한 세대죠.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집단으로 협력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능한 이들은 성장 과정 중 생애 주기별로 대체로 주인공을 맡으면서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신도시, 고속도로, 아파트 등 인프라가 발전했고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들의 막대한 수요에 기반해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은 의료 및 복지 관련 인프라죠. 한편으로 베이비 부머의 생애 중위에서 성장 과정 중 확장시켜 놓은 인프라들은 현재 거의 반토막난 20대와 반의 반토막난 아이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은 수로 나눠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베이비 부머 1000명 기준으로 아파트 1동에 100명 거주할 수 있게 10동 지었다면 20대와 어린이들은 그 아파트에 둥지를 틀 때가 되면 비어있는 집들이 꽤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 전기세 등 관리비를 적은 숫자로 나눠내는 부담이 생기겠죠. 이게 학교, 도로 및 가로 등 대중교통, 주민센터, 상하수도 설비 등 여러 사회적 인프라 유지보수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정리해볼게요. 80년대 후반을 거쳐 90년대를 거치는 동안 베이비 부머들은 은행저축금리 20% 정도의 원금 안전하며 달달한 수익률을 먹으면서 열심히 저축하죠. 부유해진 만큼 부동산과 주식을 통한 돈 굴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 IMF 터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다시는 못 볼지 모르는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과 함께 하면 된다 하면서 집단적으로 참여하며 역사적 흔적을 남기죠. IMF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부터 그동안 저축해두고 일하면서 모으는 돈으로 2000년대 초부터 오늘날까지 부동산과 주식을 메인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죠.
벼락거지들이 사방에서 등장하고 베이비 부머 내 자산 격차는 갈수록 증가하고 베이비 부머와 다른 세대와의 자산 격차도 갈수록 증가했죠. 베이비 부머가 중년이 되어 노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국가의 경제적 약속은 다른 그 어느 세대보다 잘 지켜졌어요. 다만 IMF 이후로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에게만 잘 지켜진 약속이 되고 있죠. 임금 소득으로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이 너무 올라버린 자산 격차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자산을 쌓지 못한 베이비 부머와 기타 다른 세대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이번 영상은 80년대 말부터 엊그제까지 베이비 부머가 살아온 이야기였어요. 다음 영상은 베이비 부머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